용산에 밀정이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 새벽, 기모노를 입은 여자들과 기미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일본 국영방송이 아니라 바로 KBS입니다. KBS는 광복절에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웅을 반영하지는 못할 망정 나비 부인 뮤지컬을 반영해 기미가요를 전 국민이 듣게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광복절 밤에는 이승만 미화 논란이 있는 기적의 시작을 반영하여 난리가 나게 되는데 그 KBS 사장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꽂은 박민 사장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아예 사라진 것에 논란이 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KBS 방송에 나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했고, 대통령실은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대응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 극우 인사를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썩었기 때문에 망했다 라고 발언한 정진석을 임명했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고 발언한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고, 일제의 식량 수탈을 수출로 미화한 김낙년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이완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기용합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국가기관 전반에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을 앉혔는데, 뉴라이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극우 세력으로 정치적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역사관을 취사 선택하는 기회주의이자 이기주의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숭배하고 일제강점기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는 식민지근 대화론과 1948년은 건국절이다, 위안부나 징용이 자발적이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기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국역과 잠실역, 광화문역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고, 전쟁기념관에도 2012년에 설치한 독도 조형물을 흔적도 없이 철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고, 1986년부터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등 독도를 지우려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조선총독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을까요?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이 받드는 미국 큰형님께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좋아해서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윤석열의 친일 외교는 미국 입장에서 아주 칭찬할 일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의 사대주의가 나오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 북한이 침략하면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겠다는 윤석열은 천조국인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악의를 가지고 도청하지 않았다며 두둔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의존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핵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나와도 일본 정부 편을 들고 네이버에 라인 지분을 넘기라는 일본 정부의 행위도 두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를 만큼 어리석은 대통령과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매국노 기회주의자들과 손을 잡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순식간에 조선 총독부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는 끝날 때까지 이따위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매국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